제가 고민이 항상 진지하다. 네. 그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가 그걸 표출하는 좀 길이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왜 밝아야 돼요? 저 요즘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무섭더라고. 내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가족한테도 못하겠는 거야. 무한도전 멤버들 중 평소 가장 환하게 웃었던 노홍철이 지금은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슬프게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홍철은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아이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함 때문이었죠. 바로 옆에 제 모교가 나와요. 보여요. 신구초등학교.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상황에 놓인 노홍철은 내가 잘못된 아이인지 내 모습을 바꿔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굳이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될 근거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그냥 자신의 모습대로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놀라운 법칙 중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는 걸 이상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떠든다고. 혼났던 명분이 나중에 TV에 나온 사람이 됐더니 분명히 난 떠들어서 혼났었는데 그 애를 여기다 갖다 놨더니 떠드는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떠드는데 돈을 주고. 나는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노홍철은 자신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분명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법칙을 깨달은 것이죠. 노홍철은 이 깨달음을 색깔에 빗대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줍니다. 정말 누구나 장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어디나 쓰일 곳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비주얼에 존재하는 모든 헤어스타일부터 머리 컬러부터 이 모든 게 제가 어릴 적부터 지적받고 혼났던 건데 이게 오늘의 저의 색깔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나 되라는 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싫은 아무나 되라는 게 아니라 아무나 누구나 본인만의 한 가지 색깔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 색깔을 굳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꼭 그 색깔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색깔이 분명히 이 세상에 어딘가에 칠해진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깨달음과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던 노홍철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의 내성적이고 진지해서 재미없는 색깔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에 노홍철이 대답했죠. 제가 고민이 항상 진지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가 그걸 표출하는 좀 길이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왜 밝아야 돼요? 진지한 게 본일 수도 있잖아요. 저 요즘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정재승 교수예요. 되게 안 어울리죠? 카이스트 뇌과학자인데 제가 쉬는 동안 가장 많이 어울렸던, 지금도 여전히 어울리고 있는 사람이 정재승 교수예요. 이질적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들 굉장히 고루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고 놀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진지한 점이 너무 좋았고, 그분은 저의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쾌하고 가벼운 모습이 좋았고,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진지함이 불편하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랑 본인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노홍철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고민을 가진 청년에게 현명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노홍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스스로 진지한 면이 불편해서 바뀌고 싶은 거라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전달했죠. 만약에 근데 그게 본인이 불편하다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윤영훈이라고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쪽지를 줬어요, 저한테. 펴봤더니 홍철아, 너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 난 너의 밝은 성격이 너무 부럽고 너가 쉬는 시간마다 친구 3명이서 몰려다니면서 삼총사하는 게 너무 부러워. 야, 뭘 이런 걸 줬어? 이러면서 저랑 친해지고 같이 놀자. 우리 삼총사에다가 한 명 더 해서 이제 4명이서 맨날 놀고 다녔어요. 그리고 특별히 막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랑 계속 이렇게 어울리면서, 왜 사람이 친해지면 말투도 닮아가고 막 하잖아요. 걔가 어느 순간 말투가 네, 안녕하세요. 학급 일지는 제가 걷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말투였는데 저랑 한 6개월 1년을 놀더니 에이요! 해보세요!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보내세요. 형, 저 귀여워요. 전화번호를 남기세요. 일주일만 저랑 통화를 해보세요.
A호병 이거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A호병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노홍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타고난 성향이든 환경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향이든 스스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누군가는 저의 이런 외향적인 성격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저처럼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얌전한 성격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노홍철이 오열하던 영상의 가장 첫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노홍철도 한때는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바꿔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자신의 색깔대로 항상 살아왔던 노홍철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이 형이 정말 존경스러운 건 이 감을 잃지 않으려고 평상시에도 계속 이 캐릭터를 가지고 가잖아. 이렇게 평소에도 연습을 해놔야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게 나오고,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고맙고 막 감사하고 든든해서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는데 이젠 뭔지 알아? 이 동료가 나의 생각한 내 캐릭터가 무너질까봐 선물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야. 계속 내가 그냥 평상시도 사기꾼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촬영 나오면 몰입도가 깨질까봐, 오히려 그게 방송을 해야 할까봐, 약간 가시처럼 느껴지거나 이럴까봐 다른 팀한테는 내가 선물을 하겠어요. 근데 나 우리 팀한테는 선물을 못 하겠는 거야. 여기 우리 뭐 카메라 감독님들, 우리 작가들, 뭐 태호 형 잔인할이 많지만 진짜 이게 막 안에 또 무거운데 좀 무섭더라고. 내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가족한테도 못 하겠는 거야. 몰입도가 떨어질까봐. 나는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를 억지로 바꿔가면서까지 내 원래 모습을 세상에서 지워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사망 선고 같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저 또한 밖에서는 사회성 없고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혼자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제 성향과 딱 맞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강점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 보세요. 당신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세요. 분명 그곳에는 당신의 사용하지 못했던 색깔을 멋지게 칠할 수 있는 여백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